어제는 우리 의원님들 114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한 한 분 빼고 전원이 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단합된 당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마칠 때까지도 38분이나 되는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간사님들 또 부대표님들 어제 이 출석 관계에 연락하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미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습니다만은 최소 31명, 최대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또는 기권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것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우리는 누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 관련돼서 저지른 비리이고 토착 비리이고 개인 문제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고 구속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있다. 또 지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수사가 시작됐고 민주당 자체에서 제기된 문제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 정치 탄압이 있느냐. 제1당 대표가 되고 의원이 되면 이런 걸 전체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도 38명이나 되는 분이 정치 탄압이라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현의 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당헌 당규를 만드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게 하고 또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이 2020년 8월 당헌 개정을 통해서 제80조 1항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당의 윤리 기준을 높이는 좋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이 규정은 지금 민주당 회의실 곳곳에 붙어있는 사진이 붙어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의원 당선에 이어서 당대표가 되면서 당헌 80조를 개정해서 당 차원의 방탄체제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으로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기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규정 바꾸어서 역풍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는지 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26일자로 윤리심판원이 직무정지를 결정하던 것을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윤리심판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위원회이고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사람들로 아마 구성되어서 당무정지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누구일 때는 적용되고 누구일 때는 적용이 안 되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집권을 했던 압도적 제1야당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 자체를 국민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힘 있는 사람이 뭐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 해주는 정당이구나 이런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에도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지 아마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이 되었고
재외동포들의 수건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신설되게 됐습니다. 아쉬운 것은 민주당의 부동의로 여성가족부를 건설적으로 해체해서 딴 부처로 옮기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통과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은 여가부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젠더 갈등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을 봉합하고 제대로 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부작용 없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정부 개편안을 민주당에 제시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름 성평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양성평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랍니다. 곧 우주항공청에 관한 법안이 발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관한 법안을 논의할 때 여성가족부의 건설적인 해체에 관해서도 함께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부결이었습니다. 국민이 주신 대표적 권한을 범죄자를 비호하는 데 쓴 민주당의 선택은 영원히 역사의 박제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찬성표가 139표로 반대표보다 한 표가 더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의 반대표를 얻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며 깨끗하고 정의롭다 읍소를 했지만 결국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의 법정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조폭, 토착 세력과 손잡고 공익을 훼손한 전형적인 부정부패로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을 한 것입니다. 야당 탄압, 정적 제거, 검찰 독재라고 이재명 대표가 공격한 정치 프레임을 민주당 의원들이 부정을 한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상황에 따라 변신과 궤변으로 국민을 속여온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언행에 국회에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의 부정부패 혐의의 지도자가 중심에 서 있는 수치스러운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문으로 가야 합니다. 방탄의 철갑옷은 이미 뚫렸습니다. 진실의 문 앞에서 국민께 사죄하고 응당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미국 정부는 약 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주는 생산 보조금입니다. 반도체 국가 대표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나 연구개발센터를 지을 예정에 있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는 중국 등의 국가에는 10년간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개혁법과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하여 이미 중국에서 각각 랜드 플래시와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지 동맹국의 공급망을 교란할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어제 통상산업부 1차관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 15일과 17일 사이에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반도체 현안을 논의를 했고 미국도 한국 측 입장을 면밀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산업입니다. 미국의 보조금도 중국의 생산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외교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추가 유예 등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당 역시 반도체 업계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한국의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과적으로 찬성 139, 반대 138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들은 확신했지만 결과적으로 찬성표가 더 많게 나왔다는 부분은 역사의 오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국회법상으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짓의 화살이 진실의 방패를 뚫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거짓의 방패가 진실의 화살을 막을 수 없었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제 본회의에서 137명의 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양심을 무시하고 이재명 개인의 비리를 듣기 위하여 부끄러운 선택을 했지만 이것이 억지 방탄막이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서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 증거와 정황들이 토착 비리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전 시장,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덮어둘 수 없습니다. 억지 방탄막이 벗겨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한일 연대 농성이라는 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론했던 일본의 후토리 히데시 중의원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김 의원이 먼저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을 뿐 한글을 전혀 몰라서 아무 영문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여서 정말 유감스럽고 슬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용민 의원은 후토리 의원 개인에게는 용서받기 힘든 비열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고 외교적으로는 우리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격을 훼손하는 엄청난 외교 참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 하나의 대자비가 떠오를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EU 대사의 말을 왜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는 저열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벌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갖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하면서 국민의 대표자로 행세하는 것을 보면 국민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일본의 후토리 의원에게 사죄를 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용민 의원에게 합당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